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어느 날 은퇴라는 낯선 정류장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휴식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절벽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낯선 정류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절벽 30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배동욱 씨. 퇴직 후 그는 자신에게 1년의 휴가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30년이나 열심히 일했으니 1년쯤은 푹 쉬어도 괜찮겠지. 그는 밀린 영화를 보고 가벼운 여행을 다니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마치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우스갯소리처럼 그는 노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자 마음속에선 조금씩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약속했던 1년이 다가올수록 그 불안감은 위기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평탄한 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지 2주째. 동욱 씨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에는 서류와 노트북 대신 앞치마와 토시, 작업용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며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쓰던 그가 새롭게 얻은 일자리는 물류센터의 포장 및 배송 업무였습니다. 하루 6시간 꼼짝없이 서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해야 하는 일. 평생 육체 노동이라곤 해본 적 없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리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허리에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죠.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괴리감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짓을 계속할 수는 없지. 머리를 쓰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아내의 배려가 담긴 저녁 식탁 앞에서 그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남편이 다시 그 분야로 돌아가는 것은 유학까지 다녀온 점고 유능한 인재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욱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60%가 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50세 직원이 명예퇴직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그 빈자리를 또 다른 50세 경력직으로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인력을 줄이거나 훨씬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분들이 갈 곳은 사라지는 겁니다. 구인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이 50세 미만, 차부장급 40세 이하와 같은 연령 제한의 벽만 높게 느껴질 뿐입니다. 면접의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감과 무력감, 심지어는 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느끼게 됩니다. 제2장, 새로운 기술에 미래를 걸다 그렇다면 모두가 이런 좌절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비스 마케팅 업종에서 일하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한 서명학 씨. 그는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마치 대입 수험생의 책상처럼 보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자격증 시험을 위해 기출문제를 풀며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아니에요. 20, 30대 시절에 50의 노력으로 할 수 있던 걸 지금은 100이나 200의 노력을 해야 겨우 비슷한 효과를 봅니다. 그가 배우고 있는 것은 냉동 공조 설비. 평생을 사무직으로 살아온 그가 기술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이 길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은퇴 후에는 바리스타, 제빵, 심지어 법률사무원 교육까지 받으며 닥치는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야심차게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개인 시간은커녕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기술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평생의 무기는 바로 기술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현재 그가 다니는 기술교육원은 학비와 식비가 모두 무료인 국비 지원 과정입니다. 이곳 수료생의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합니다. 명학 씨는 말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력을 쌓아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도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3장 65 나는 신입사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망의 직업으로 꼽히는 셰프. 여기 65의 나이의 셰프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원주 씨가 있습니다. 그의 요리하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지만 주방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막내입니다. 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대를 졸업하고 작은 화랑을 운영했던 미술학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화랑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낯선 땅에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막막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엄두도 안 났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산책길에 나가보면 그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아침부터 산에 와서 시간을 때우다 내려가는 사람들. 그 역시 한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택한 것은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취업 지원센터를 찾아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적성검사라는 것도 받아보았죠. 과거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은 바로 요리사였습니다. 요리학원에 등록하자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업 듣던 한 수강생은 그 연세에 이걸 배워서 뭘 하시려고요? 차라리 요양보호사 같은 걸 하세요. 선생님을 써줄 데도 없을 거예요 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석도 없이 요리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단 한 번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요리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인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놀랐어요. 원래 미국에서 요리 좀 해보셨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요리는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라고 했죠.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나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딸과 나이가 같은 젊은 상사에게
깍듯하게 계장님이라 부르며 존대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묻고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라도 절반으로 줄이고 먼저 듣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과거에 무얼 했다고 해서 대우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막내고 저분들이 선배니까요.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에 처음에는 그를 어려워하던 젊은 동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젊은 직원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아내와 마주 앉아 마시는 맥주 한 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떳떳하다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딸에게 아빠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 사장, 화려했던 과거를 내려놓는 용기 많은 은퇴자들이 꿈꾸는 기촌. 25년간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했던 철수 씨는 희망퇴직 후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아버지의 감귤밭을 물려받았습니다.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려봤을 법한 낭만적인 은퇴 후의 삶이었죠. 하지만 농사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정해진 출퇴근이 있는 직장 생활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왕년에 내가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위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술교육원에 등록해 용접, 배관 등 설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주의 한 대형 리조트 시설관리팀에 성공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월급은 은행 시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그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즐겁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왜 화려한 경력의 그를 기술직으로 채용했을까요?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에 내려와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폴리텍 대학에서 전문 기술까지 배우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모하게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준비성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스스로 과거의 명함을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 그것이 철수 씨의 성공적인 재취업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네 사람의 이야기. 처한 상황과 선택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전하고 배우고 열린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린다 그레트는 100세 시대에는 여러 단계의 삶을 살게 되며 재교육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시작되는 인생 이막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여 막막함 속에 계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힘겨운 뒷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이제 20살이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살에게는 실패할 자유도 다시 일어설 기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당신의 인생 이막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첫날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모든 은퇴자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시길 저희가 진심으로